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았습니다. NRC 사업자 김미나입니다. 떨리네요, 그렇죠?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이에요, 그렇죠? 딱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벌써 9월이네. 올해도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늘 딱 이 9월 달쯤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8월 말이 딱 됐는데 문득 올여름도 너무 더웠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더워서 너무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9월이네. 3개월밖에 안 남았다. 4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다가 그래도 1년 12달 중 4개월이나 남았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올해를 보내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문득 딱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9월부터 뛰어보면 올 한 해가 덧없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었고 처음 뵙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예전부터 꿈이 좀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여유롭게 좀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마음이 좀 평안하게 여유롭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바닷가 보이는 오션뷰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살아가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커피 쪽에서 엄청 한 4,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직이라는 게 생각보다 월급이 많진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모아서 언제 내가 오션뷰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될까 하고 있을 때 저희 삼촌으로부터 이 정보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삼촌은 너무나 재밌는 게 삼촌의 친구분이 저희 삼촌한테 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초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삼촌이 3번인가 펑크를 낸 거예요. 1박 2일을 안 오시고. 네 번째가 됐을 때 이제 또 펑크를 내자니 미안하니까 놀고 있는 제가 생각이 나신 거죠. 그래서 놀고 있는 저를 대신 삼촌 대신 교육 좀 어디 가서 듣고 와라 이러길래 저는 삼촌한테 뭐 이제 삼촌 일에 필요한 일인가 보다 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을 따라서 이 자리에 1박 2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내가 쓰는 핸드폰, 내가 사서 쓰는 모든 것들을 바꿔 써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박 2일 동안 그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내 인생이 바뀌겠다 이런 생각은 1박 2일 동안은 안 들었고 내가 어차피 쓰는 거 바꿔 써봐도 뭐 손해볼 거 없고 나쁘지 않겠네 이 생각이 처음 정보를 들었을 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서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 이제 직급자 사장님분들과 성공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 사업이 내가 진짜 만약에 이 사업을 선택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내가 진짜 원했던 좀 여유로운 삶, 다른 친구들보다는 빡빡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지금은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듣기 좋아요? 좋으세요? 네, 저는 강의라는 것을 학생 때도 이렇게 열심히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선생님들이 강의하시고 막 교육하실 때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집중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1시간 너무 진짜 명절 전 귀한 주말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네,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신다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 때 차 많이 안 막히셨어요? 식사 못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에? 아니요, 밥은 못 드려요. 식사 못 하셨어요, 사장님? 드셨어요? 다들 드셨네요. 저희 팀은 한 분도 못 드시고 다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딱 도착을 1시 40분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10분 일찍 끝내서 나는 컵라면을 먹으러 가야겠다. 이거 쉬는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 빠르게 끝내드릴 겁니다. 왜냐면 저희 아침도 못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배가 매우 고프기 때문에 얼른 끝내고 저는 컵라면을 먹으러 갈 거니까 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느끼십니까? 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된다고 하는데 요새 많이 느껴요. 제가 이사를 한 2달 전에 갔거든요. 그래서 가정가구들을 사는데 TV를 설치하러 오신 기사님이 대뜸 핸드폰을 달래요. 로봇 청소기를 설치하러 온 기사님이 대뜸 핸드폰을 달래요. 자꾸 제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도 그렇고 로봇 청소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요새는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면은 다 이렇게 구동이 되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들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리모컨 설명을 안 해주고 제 핸드폰으로 켰다 끄라고 이렇게 막 무언가를 계속 설치를 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 5가지가 제일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AI,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LOT 이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핸드폰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단순히 핸드폰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키오스크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요새는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어려워요. 아니 가게마다 달라가지고 가게 들어갈 때마다 늘 헤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제는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기계가 주문을 받고 이렇게 기계가 또 서빙도 해줍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테이블 번호 딱 찾아서 오면은 음식을 수령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나오더라고요. 그럼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쪼르륵 또 저쪽으로 가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고 수술도 이제는 의사가 아닌 로봇이 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많이 로봇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은 점점 편해지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따라오는 것들이 바로 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문을 받던 식당 이모님들이나 자영업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키오스크 한 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반 정도는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도 필요 없죠. 이제 기계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인구들이 일하는 일자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프레이라는 구글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학자가 말하는데 2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2030년까지는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 느껴지세요?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1교시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나온 초등학교를 검색을 해보면은 깜짝 놀란대요. 반은 없어지거나 반은 전교생이 한 200~300명밖에 안 되거나. 우리 때는 한 학년이 200~30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초등학교들도 없어지거나 이 학생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이 줄고 임시직이 일반화된다.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평생 8개에서 10개의 직업을 바꿔 일하는 시대가 지금도 그렇죠. 평생 직장 이러한 것들이 말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현재를 살지 않으면은 내 삶이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고용 불안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투잡 쓰리잡 하는 직장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관통하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딱 그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그죠? 그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아주 그냥 못 먹어가면 다 키워놨는데 자식들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그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노후 문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릴 이 정보라는 것이 내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핸드폰이 있고 B라는 핸드폰이 있어요. A라는 핸드폰은 단순 소비만 하는 핸드폰이고 B라는 핸드폰은 소비도 하고 있지만 수익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A 핸드폰을 쓰시겠습니까? B 핸드폰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B를 쓰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이 B라는 핸드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한 20년 동안 핸드폰을 단순히 쓰기만 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쓰라고 해서 쓴 게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쓰기만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내 필요에 의해서 썼던 이 핸드폰이 단순히 소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하시고 들어볼만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B라는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벌써 25분이에요. 저 3시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 그렇죠? 컵라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찾아오신 이곳은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1999년 12월 8일에 법인을 설립했고 이듬해 2000년 1월 24일에 그 당시에 국가 공기업이었던 KTF와 손을 잡고 선불요금제라는 단일 상품을 유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선불요금제라는 상품을 유통을 하는데 바깥에 일반 대리점을 모집해서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회원이 회원을 모집하는, 소비자가 소비자를 모집하는 회원제 마케팅을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누적 회원 수가 3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약 한 25년의 세월 동안 엄청나게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본사 및 직업 영업소는 수원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처음에는 선불요금제로 시작을 했지만 누적 회원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상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없는 게 없는 종합유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성의 최첨단 물류센터 역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성의 물류센터를 자체 보유를 함으로써 저희 4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 이전에 주문을 하시면은 바로 다음날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게 엄청나게 빠른 물류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R&D 센터인 세린바이오라는 연구소 또한 저희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린바이오라는 회사에서는 고부가 가치 생물 소재를 연구 개발하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예요. 이 세린바이오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은 병역 특례 혜택까지 줄 정도로 어느 정도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연구소 역시 저희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세린바이오에서 연구 개발한 그런 생물 소재, 고부가 가치 생물 소재를 가지고 저희의 자사 상품인 뭐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들이 운영하는 센터가 전국에 약 100여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보를 들은 곳은 속리산 1박 2일 행사장이지만 내 지역이 어디가 됐건 뭐 서울이 됐든 광주가 됐든 뭐 대구가 됐든 울산이 됐든 전국에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센터를 통해서 나의 유통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직접 판매 협회 부회장 사이면서 공제조합의 출자사로서 어느 정도 이제 직접 판매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정보가 처음이자 끝이긴 했는데 많이들 들어보시더라고요. 여러 군데도 많이 갔다 오시고 그쵸? 근데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이 되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3만여 개의 회사가 이렇게 직접 판매 방식으로 회원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공제조합에 등록된 회사들은 100개의 회사가 채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인지만 이렇게 검증을 하셔도 내가 내 피와 같은 돈을 잃어버릴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통신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엔텔레콤이라는 알뜰폰 통신사를 브랜드로 하면서 아이몰7이라는 온라인 복합 쇼핑몰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상품들을
다 유통을 하고 있는 종합 유통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상품들 중에서 저는 오늘 저희의 주력 상품인 통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1박 2일 동안 저는 엔텔레콤을 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아이몰7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엠보임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검토해 보실 강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통신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이에요. 요새 제 친구들도 보면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돌된 애기가 이미 스마트폰을 만질 줄 알아요. 그렇죠? 나가면은 이제 엄마들이 수다를 떨어야 되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나 세워줍니다. 뽀로로 같은 거 틀어줘가지고. 그쵸? 그러면은 애기가 그 영상이 끝나면은 다음 영상을 틀 줄 알고요. 막 찾아서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누구나 사용을 하죠. 그쵸? 뭐 남자, 여자 가려서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쵸? 모든 국민들이 쓰고 있는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상품이에요.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 네 가지 상품이 이제 없어서는 안 돼. 없으면 소비자가 불편한 절대 상품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수도, 전기, 가스는 국가에서 세금 명목으로 다달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통신만이 94년도에 민영화가 되기 시작해서 개인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진짜 요새는 없으면 안 되죠. 그쵸?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자동으로 팔립니다. 핸드폰 한 달 안 쓰면은 요금을 낼까요? 무조건 내요. 그쵸? 한 달 동안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전기세 내요, 안 내요? 무조건 내요. 냅니다. 그쵸? 이러한 네 가지 절대 상품군들은 기본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쓰던 말던 무조건 내는 절대 상품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팔리는 상품입니다. 내가 한 20년 동안 나는 매달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쓰기만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매달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는 연금성 권리소득을 보장받는 자산 취득 사업이 바로 이 통신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가계통신비 현황을 보자면은 2인 가계 기준 평균 14만 4천 원을 쓴대요. 단말기 가격 제외 시 12만 원. 거의 한 6, 7만 원 정도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쵸? 이거를 1년을 모아봤더니 173만 원, 10년을 모아봤더니 1730만 원, 50년을 모아봤더니 내가 평생 쓸 요금이 아직도 억 단위로 내가 계속 쓰고 내야 하는 소비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들이 모아봐도 이렇게 큰데 전 국민으로 모아보니까 1년에 이 무선통신 시장이 약 40조의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뭐 올여름에 많이 드셨습니까? 술? 맥주 판매량이, 그죠? 올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집에 오면 에어컨 딱 틀어놓고 씻고 맥주 한잔 딱 하는 게 삶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 술 시장도 10조밖에 되지 않는데 이 모든 시장을 합쳐도 이 무선통신 단일 시장을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 40조를 형성하는 이 시장을 통해서 3개 통신사들이 평생 지금 한 20, 30년 동안 나눠먹기 하고 있었어요. 이 3개 통신사들이 나눠먹기 하고 있던 이 시장이 무려 40조가 되고 향후 3배에서 5배 정도 성장을 할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멈춰 있지 않죠. 우리 한 10년 전에는 핸드폰 요금 얼마씩 냈는지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7, 8만 원 내셨어요? 근데 오히려 더 비싸게 쓰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무제한 요금제가 없어가지고 저희 삼촌도 한 30만 원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핸드폰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5G가 뭐 구동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6G로 넘어가고 7G로 넘어가고 할 때마다 핸드폰 요금이 올라요? 줄어요? 올라요. 그죠? 기술 투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 3배에서 5배 성장할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이 3개 통신사들만 배불리 가져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같은 개인이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이에요. 소비자인 내가 핸드폰을 개통을 하려면은 뭐 KT 본사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 집 앞에 대리점, 가까운 대리점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대리점이 나의 정보를 이렇게 한번 딱 통신사에 팩스로 한번 이렇게 딱 보내줍니다. 그럼 이 통신사는 나에게 서비스, 번호를 제공을 해주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소비자인 나는 한 달간 열심히 쓰고 이 통신사에 요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대리점 사장님이 과연 그러면은 소비자인 나를 유치했을 때 어떠한 수수료를 가져가나 봤더니 고객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약 7%를 5년간 가져가셨대요. 사장님 혹시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핸드폰 요금 얼마나 쓰십니까? 네. 5만 5천 원. 사장님은 얼마 쓰세요? 4만 원. 사장님은 얼마 쓰세요? 저는 뭐 30만 30만 원 쓰세요? 요즘에 30만 원이요? 대단하십니다. 평균 잡아서 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쵸? 5만 원에 약 7%, 3,500원. 이 대리점이 나 한 명 유치했을 때 3,500원을 벌어간대요. 근데 이 대리점을 차리려면은 과거에 3억에서 10억 정도의 자본금이 투자가 되어야지만 이 대리점을 차렸다고 합니다. 3억에서 10억 있으시면 대리점 차리실 분. 안 차리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내일 10억 드릴게요. 대리점 사업 저랑 같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 10억 그냥 통장에만 가지고 있어도 그죠? 3,500원보다 더 큰 돈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리점 사장님도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바보가 아니겠죠, 그렇죠? 저보다 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비밀이 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통닭집과 통신 대리점 사장님의 수익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통닭집 사장님도 1억을 차려서 통닭집을 차리고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평균 약 5억 정도 들여서 차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통닭집 사장님도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닭을 튀겨 팔아야겠죠, 그렇죠? 1000마리의 닭을 튀겨서 마진이 3,500원이라고 했을 때 1000마리의 닭을 튀겨 한 달에 3,500원, 350만 원을 벌게 됩니다. 통신 대리점 사장님도 평균 5만 원 쓰는 고객 1000명을 유치를 했어요. 그럼 3,500원의 수수료 350만 원을 벌어가요. 두 번째 달 가보니까 통닭집 사장님 똑같이 1000마리를 튀겨서 350만 원을 벌어가고 통신 대리점 사장님도 똑같이 지난달과 1000명을 유치해서 350만 원을 벌어갑니다. 맞죠? 그쵸? 응. 근데 두 번째 달부터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의 수익 구조가 조금 이상하게 바뀌어요. 분명히 가입자는 1000명만 유치했는데 전달에 가입했던 이 1000명이 다음 달에 요금을 낼까요? 무조건 낼까요? 무조건 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달에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이 전달에 가입시킨 1000명이 내는 수수료인 350만 원이 플러스 돼서 두 번째 달에는 2000명이 내는 수수료인 700만 원을 벌어가게 돼요. 세 번째 달에 가보면은 1000마리의 닭을 튀겨서 여전히 350만 원을 벌어가는데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똑같이 1000명을 유치했을 뿐인데 3000명이 내는 수수료인 1050만 원을 벌어가게 됩니다. 빠르게 10달 내려가 보면은 여전히 통닭집 사장님은 1000마리씩 튀겨서 350만 원을 벌어갔는데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똑같이 1000명씩 꾸준히 유치했는데 10,000명이 내는 수수료인 3,500만 원을 벌어가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수익을 누적 수익이라고 해요. 이 누적되는 거라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피로와 빚밖에 없는데, 그죠? 이런 수익이 누적되다니, 그죠? 11번째 달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통닭집 사장님이 한 달간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수익이 있을까요? 빵이에요, 그죠?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예요. 월세 같은 건 다 내야 되니까, 고정비가 있으니까. 통신 대리점 사장님도 10달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달간 문 닫고 놀러 갔어요. 좀 억울하네요, 그쵸? 통닭집은 열심히 일해서 병원 가고 대리점 사장님은 열심히 일해서 놀러 가고, 그죠? 한 달간 열심히 놀러 갔다 왔는데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이 딱 통장을 찍어 보니까 11번째 한 명도 유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500만 원 비슷한 수익이 다시 한번 딱 찍히더라는 거예요. 이 10달 동안 모아놓은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써요? 무조건 써요? 무조건 써요. 계속 쓰죠, 그쵸? 지금 내가 가입시킨 대리점 사장님이 뭐 하는지 아시는 분? 몰라요. 몰라요, 그쵸? 어느 대리점에서 개통한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죠? 근데 나의 필요로 의해서 쓴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이러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통닭집 사장님과 같은 수익을 노동 수익이라고 하고 대리점 사장님과 같은 수익을 권리 수익이라고 표현한대요. 우리나라 국민의 약 95%가 이렇게 노동 수익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페이가 다를 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은 돈 들어올 공간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노동 수익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죠, 뭐, 그쵸? 통신 대리점 사장님, 권리 수익자들이 우리가 늘 꿈꾸는 건물주, 그쵸? 뭐 임대 수익을 받는 건물주들이나 베스트셀러 작가, 뭐 작곡가, 작사가, 가수들, 막 이러한 분들이 권리 수익자인데 통신 대리점 사장님도 내가 유치한 고객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는 누적형 권리 수익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기사도 났었어요. 11년간 20만 명 확보한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님이 있대요. 이분이 어떻게 20만 명을 유치했나 봤더니 대리점을 부산시 가야동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에 2곳, 김해에 1곳, 본점을 포함해서 총 4개의 대리점을 운영을 하면서 전국에 약 350여 개의 판매점과 거래를 통해서 20만 명을 유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1년간 20만 명을 딱 유치하고 나니까 SK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수수료가 4억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연봉으로 받아도 큰 금액인데 매달 4억 3천만 원씩 벌어갔다라는 거죠. 5년을 받으면 얼마예요? 5년 받으면 250억, 그죠? 1년이면 50억. 뭐, 그쵸? 3억에서 10억 투자할 만하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대리점들이 우후죽순. 근데 지금은, 네, 엄청 크네요. 네, 지금 이 시장이 시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5천만 국민 중에 지금 현재 이 핸드폰 번호만 7천만 회선이 나가 있어요. 한 사람이 2개, 3개 쓰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어요. 바깥에 SK, KT, LG, U+, 뺏고 뺏는 전쟁을 하고 있죠. 그쵸? 예. 과거에 이 대리점 사장님들이 언제 돈을 벌었나 봤더니 삐삐에서 투지폰으로 넘어갈 때 대리점 차리신 분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투지폰에서 3G폰 넘어갈 때, 3G에서 LTE 넘어갈 때 소비자들이 이동하는 시점에 대리점을 차리신 분들은 그 이동에 의해서 나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통신 시장이 다시 한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내가 삐삐에서 그런 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요새 막 회기물 이런 드라마들도 유행이더라고요. 30년 전으로 내가 내 기억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럼 무슨 사업 해야 돼요? 달러빚을 내서라도 대리점 차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면은 한번 귀담아 들을만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통신 대리점인 알뜰폰 시장으로 많이들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스마트폰 요금이 비싸대요? 싸대요? 비싸대요. 비싸대요. 그렇죠? 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는 사람을 툭 치더라도 비싸요 이런데요. 너무 비싸서. 네.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SK, KT, LG 3개 통신사들이 독점과 과점을 해서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뺏고 뺏는 전쟁을 하니까 5천만 국민들이 움직여봤자 3개의 통신사밖에 없으니까 굳이 요금을 낮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해외 시장을 봤더니 이 독과점을 깨기 위해서는 MVNO, 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해야겠구나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요금 할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망을 통신 사업을 할 업체들에게 빌려줘라 하는 게 바로 이 알뜰폰 정책입니다. 알뜰폰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한 5년 전, 코로나 이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알뜰폰 뭔지 모른다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는 다들 알고 있죠, 그렇죠? 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렸네요.
알뜰폰 요금 확 내린다, 적극적 활성화 대책 나와, 이런 기사들을 내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통신비 2년간 70만 원 아꼈다, 자급제폰에 알뜰요금제 가입하니 꿀조합이다. 이러한 것들이 젊은 세대들이 기점이 돼가지고 많이 이제 소비자들의 이동이 시작됐어요. 제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과거에는 알뜰폰 그거 누가 써 이러더니 주변에 보면 알뜰폰 쓰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핸드폰에 막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전화만 잘 터지면, 전화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알뜰폰 1000만 명 시대가 눈앞이다. 효도폰에서 MG 인기폰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이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돈이 이동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 알뜰폰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또 이제 내가 소비자를 몇 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부를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10대에서 40대 가입자 비중이 72%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알뜰폰이 약간 오명이 있었어요. 이 효도폰이다. 그쵸? 아니면 어린이폰이다.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막 느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KT, LG, U+, 그 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동일한 통합 품질,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점점 올라가고 사람들이 고정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알뜰폰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업계에서도 많이들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이 N텔레콤 정보도 이제는 쓰는 통신에서 버는 통신으로 넘어가 보자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통신사가 3사가 아니라 약 30여 개의 통신사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통신사들도 내가 상계 통신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오는데 어쨌든 싸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밖에 상계 통신사보다 알뜰폰이 싸긴 싼데 싸게만 쓰느냐, 싸게 쓰면서 돈까지 벌 거냐, 이거는 또 사장님들의 선택인 거예요. 저희 N텔레콤은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싸게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통신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대리점의 수익을 내가 직접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수익형 알뜰폰 N텔레콤입니다. KT와 LG U+의 광대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쓰던 단말기 번호 그대로 엄지손톱만한 유심칩만 갈아 끼시면은 바로 이제 통신사 변경이 가능해요. 바깥에처럼 막 24개월 선택 약정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도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비싼 6,000원짜리 부가 서비스 써주세요. 이러한 추가 조건도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알뜰폰 업계 최다 요금제로 선후불 포함 약 50여 가지의 요금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용하는 통화 패턴, 사용 패턴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주변의 지인분들한테도 이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신 3사의 알뜰폰 누적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알뜰폰 업계에서는 현재 1위인 KT와 2위인 LG U+의 손을 잡고 지금 저희는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금제가 얼마나 싸나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SK 요금제예요.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인 11기가 무제한 요금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65,000원, 24개월 선택 약정하면 5만원 돈에 지금 바깥에 소비자들은 쓰고 있어요. KT 같은 경우에도 100기가 69,000원, 3기가 49,000원, 거의 한 5만원에서 7만원대 요금제를 쓰시고 있죠. LG U+ 같은 경우에도 85,000원, 30기가 85,000원, 6.6기가 6만원, 59,000원. 다 쓰면은 1Mbps로 무제한.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통신요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데이터 10.3기가에 다 쓰면은 3Mbps.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쵸? LG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무제한 요금제를 드리면서 월 29,900원에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쓰시는 분들한테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쵸? 소비자들 유치하기가 굉장히 좋은 혜택 있는 요금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어플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N텔레콤 어플을 잘 활용하시면은 소비자 관리할 게 없어요. 요새 이제 어플에서 다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유심 변경, 부가 서비스 신청 이런 것들도 어플에서 다 소비자들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도 잘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아요. 다국어 시스템 역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의 대리점처럼 가게를 차리는 게, 점포를 차리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를 가지고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개통이 가능합니다. 개통 대상자를 컨택을 해서 뭐 카페가 됐든 뭐 식당이 됐든 뭐 친구 집이 됐든 어디서나 이 태블릿 PC만 있으면 개통이 가능해요. 고객 정보 입력하면 바로 개통이 완료가 됩니다. 유심칩을 바꿔 끼고 소비자들은 쓰던 핸드폰 그대로 데이터 날아가는 거 걱정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이제 자동이체를 빠져나가는 통신사만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K에서 빼가던 걸 엔텔레콤에서 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전 통신사에서 인증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새로운 핸드폰 번호를 개통을 하면은 5분 이내에 개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소비자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엔스마트 안에는 단순히 개통 업무뿐만 아니라 고객 관리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요금제 변경, 부가 서비스, 납부미납, 뭐 일시정지, 분실신고, 번호 변경, 유심 변경, 로밍 신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태블릿 PC로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관리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인 내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나는 엔스마트를 들고 찾아갈 수도 있다. 그쵸?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국에 이 비대면 비대면 개통이라고 해서 만약에 소비자가 내 SNS를 통해서 개통 업무를 나에게 넘겨주면은 난 집에서 누워있다가도 그쵸? 접수했습니다. 연락 오면은 개통을 해드릴 수가 있다. 뭐 저 멀리 제주도에 있든 해남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지역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엔스마트 대리점 사장님이 돼서 내 엔스마트로 이렇게 고객 정보를 엔텔레콤 통신사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엔텔레콤은 소비자에게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소비자인 나는 엔텔레콤에 이렇게 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바깥의 대리점 업무를 대신한 거잖아요. 그쵸? 바깥의 KT, LG, SK 대리점 사장님처럼 소비자를 유치하는 대리점 업무를 내가 대신한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엔텔레콤은 나에게 어떠한 수수료를 주나 봤더니 요금의 약 20%를 평생 상속까지 해드린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들 주무시는 거예요? 네, 요금의 평균 20%를 평생 상속까지 해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요? 투자 금액 들으시면은 깜짝 놀라요. 모시고분한테 여쭤보세요. 아시겠죠? 네. 과연 이 20% 이렇게 엔스마트를 통해서 이분이 쓰는 요금의 20%를 받아갈 수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면 좋은지 수익 구조를 간단하게 풀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한 수익 구조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신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면 되나만 말씀드리고 컵라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와 가족의 통신 소비예요. 내가 대리점 사업을 해요. 내가 이 대리점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치를 할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써야 돼요? 나부터, 그쵸? SK 대리점을 하시는 대리점 사장님이 LG나 KT 핸드폰을 쓰시진 않겠죠, 그쵸? 네, 당연한 겁니다. 나와 가족의 통신 소비부터 일단 바꿔보는 거예요. 4인 가족 기준 평균 5만 원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월 20만 원이 어딘가로 내가 계속 소비하고 있던 고정비였습니다. 이거를 1년을 모아봤더니 240만 원이고 5년을 모아봤더니 12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정비가 지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한 번 엔스마트를 통해서 유심을 딱 한 번 요금제를 변경을 했더니 내가 똑같이 20만 원을 쓰더라도 요금제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금제 절감이 아니라 똑같이 20만 원을 쓰더라도 20만 원의 20%인 매월 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약이 된다. 전기요금을 10만 원 냈는데 2만 원 돌려준대요.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죠, 그쵸? 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1년을 모았더니 48만 원이 절약이 되고 5년을 모았더니 240만 원이 절약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쓰는 거 딱 한 번 바꿨을 뿐인데 나가는 건 똑같은데 돌아오는 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바깥에는 뭐 돌려주지 않잖아요. 한 번도 안 줘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써보고 이 핸드폰을 써보니까 뭐
밖에서 쓰는 핸드폰이랑 별발 다를 바가 없어. 그쵸? 은행 업무도 다 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전화되고 산에서도 되고 지하에서도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 핸드폰 쓰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쵸? 친척이든 지인이든 내 주변 소비자들을 한번 모집을 해보는 겁니다. 가족들 먼저 바꿔 써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내가 내 N스마트를 통해서 너 어차피 6만 원 쓰는 거 나한테 4만 원에 바꿔 써줘. 너 어차피 7만 원 쓰는 거 나한테 3만 원에 바꿔 써줘 해보는 거예요. 뭐 안 바꿔주면 어쩔 수 없고. 그쵸? 그런 식으로 소비자를 모집을 해보면 소비자가 5만 원 쓰는 고객 10명을 모집하면은 매월 10만 원의 권리 수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매달 10명을 모집해야 돼요? 아니죠. 그쵸? 내가 2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10명을 딱 모집을 해놨더니 다음 달부터 10만 원이 그들이 요금 낼 때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의 흐름 속에 50명을 모집했더니 매월 50만 원의 권리 수익이 나와요. 이건 내가 다음 달에 소비자를 한 명도 유치하지 않아도 50명이 계속 쓰고 있는 한 매달 나온다는 거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00명을 모집을 하면은 매월 100만 원의 권리 수익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수익을 통해서 지금 현재 NR 커뮤니케이션에서 SNS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를 모집해서 2,000명, 3,000명 모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2,000명, 3,000명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개인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내가 내 소비자를 모집을 하는데.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수익 구조입니다. 내가 내 소비자를 한 명, 두 명씩 모집을 하면서 나와 같이 모집할 대리점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과거란다. 아까 전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송언재 씨가 부산시 가야동에 본점을 하나를 내고 부산에 한 곳, 김해에 한 곳 이런 식으로 분점을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350여 개의 전국 판매점과 거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본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한 명씩 소비자를 모집하면 한 명밖에 못 모집하는데 350여 개의 판매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대씩만 개통을 해도 350명의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대리점이 돼서 소비자를 모집을 해보고 나와 같이 이 N스마트를 통해서 소비자를 모집할 대리점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이들도 소비자 한 5명, 10명 모집을 하면서 주변에 N스마트 대리점을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손해보는 것도 없고 지금 하시는 일 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소비자는 모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요새 진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죠? 배달 알바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 전달만 한다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진 이 유통망에서 일어나는 수입의 5에서 12%를 다시 한번 공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한 거는 20%, 내가 아닌 내 유통망에서 일어난 수입에 대해서는 5에서 12%. 이해되시죠? 네. 이 6개의 대리점에서 각자 4인 가족들만 개통해도 내가 직접 유치하지 않은 나의 소비자가 24명이 생겨요. 이들이 내는 요금의 약 5%를 공유받으면 최소 매월 6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에도 나올까요? 나오죠. 그쵸? 이들이 계속 쓰고 있는 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한 20, 30명밖에 못했는데 이 6개의 대리점에서 각자 100명씩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하지 않은 간접 소비자가 600명이 생기면서 이들이 쓰는 요금의 5%인 최소 매월 15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수익이다. 개인의 한계와 속도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 매출의 핵심은 무한 연쇄 소개입니다. 이들이 나를 위해 소비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들도 이들의 수익을 위해 소비자를 모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망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N스마트 대리점 사장님이 되고 나와 같이 N스마트 사업을 할 대리점을 2명씩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2명의 N스마트 대리점 사장님들도 뒤로 2명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2명씩 이렇게 소개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7단계만 내려가면 나로부터 만들어진 대리점이
약 255개의 대리점이 생깁니다. 이 255개의 대리점에서 소비자를 많이도 말고 딱 20명 정도, 내 가족들, 내 지인들 20명씩만 소비자를 모집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소비자가 5,100명이 생기면서 이들이 매달 내는 요금 수수료를 최소 매월 1,300만 원의 권리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 보면은 한 2-3명 만드시다가 축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유통망은 누굴 위한 유통망이 돼요? 나를 모시고 온 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통신 소비자와 통신 대리점 인프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나요?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이 통신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거나 화장품 이런 거였으면은 손쉽게 선택을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매달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쵸? 네. 통신 요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요금을 내니까 이거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소비자가 빠진다고 할지언정 약 90% 이상의 자연 재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을 통해서 소비자와 대리점 인프라를 마련하고 그 위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사 상품군들이 있어요. 오늘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 자사 상품군들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종근당 비타민 사드시던 거 네이트리팜 비타민 사드시면은 그 비타민, 내 생필품, 치약, 칫솔, 샴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매출로 잡히면서 다시 한번 소득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몰 세븐에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셋째 시간에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 쇼핑몰이에요. 너무 잘 돼 있죠. 그렇죠? 여기에 약 10만 가지 많은 상품군들 중에 약 10만 가지 상품은 네이버 최저가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만 활용해도 내가 더 큰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은 어차피 할 수업이 싸게 쓰자는 거예요. 바깥에 6만 원, 7만 원 쓸 거 바꿔서 한 3, 4만 원에 써보자는 겁니다.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쵸? 네. 근데 여기 오신 거는 단순 소비로만 오신 건 아니죠. 그쵸? 내가 지금 똑같이 싸게 쓰면서 나의 수입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언가 다른 일을 찾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는 자본금, 위험 부담 없습니다. 뭐 통신요금 저기다 6만 원 내던 거 여기다 3만 원 내면 내 인생이 크게 바뀌죠. 그쵸? 망하면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쵸? 바꿔 쓴다고 뭐 손해볼 게 없으니까 리스크가 없는 사업의 기회가 제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핸드폰 하나 바깥에 쓰던 거 싸게 바꿔 쓰는 거, 뭐 치약, 칫솔 밖에 이마트에서 사서 쓰는 거, 여기 NRC 제품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그거 하나 바꿔 쓴다고 내 인생이 얼마나 크게 변하겠어? 라고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소한 소비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한 3년 뒤, 5년 뒤에는 인생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